성게, 단백질, 철분, 비타민 다량 함유, 빈혈증, 몸이 찬 사람에게 효과. 성게젓은 난소에 20에서 50%의 소금을 뿌려 탈수를 충분히 시킨 다음 탈수된 것을 원료로 혼합기에 넣어 설탕, 술, 화학 조미료 등을 섞고 조미 혼합한 것이다. 단백질과 비타민 A, B2 및 철분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성게젓은 술안주로도 좋고 쌀밥에 부족한 성분이 많아 쌀밥의 반찬으로도 좋은 것이다. 빈혈증이 있는 사람이나 몸이 찬 사람에게는 권장하고 싶은 식품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구역질이 나는 일이 있다. 성게에 들어있는 리소레시틴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혈구 용해성의 유독 성분이다. 그러나 함량이 미량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성게 가공품은 생성계젓과 연성계젓이 있다. 생성계젓은 난소를 소주나 알코올로 씻고 물기를 가시게 하여 발효통에 넣어 절인다. 난소 1.8리터에 소금 0.5kg 가량을 섞는다. 이때 쓰이는 소금은 정제염이 좋다. 성게 제품은 조금 붉은색을 띤 황색으로 특유한 향기가 강한 것일수록 좋은 것이다. 성게란 말 대신 섬게로 표현하기도 한다. 가공품에 운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일본명이다. 샐러리, 무기질 고루 들고 비타민 B1, B2 풍부, 위의 활동 원활히 하고 피로 회복에 효과. 샐러리가 처음에 약용으로 이용되었듯이 위의 활동을 원활히 하는 성분이 있고 강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식물성 식품으로는 드물게 비타민 B1과 B2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비타민 B1과 B2의 함량이 다른 채소보다 거의 10배 이상이나 들어있고 조혈 작용을 하는 철분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당질 대사와 단백질 대사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이다. 제 아무리 질 좋은 단백질과 당질을 섭취해도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아무런 효용이 없는 셈이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으로는 감칠맛을 주는 글루타민산이 가장 많고 글리신과 메티오닌도 비교적 많다. 메티오닌은 간의 작용을 도와주며 지방간, 간에 지질이 끼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증세이 안되게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며 무기질이 골고루 들어있는 알칼리성 식품이다. 칼로리는 낮으나 육식에 곁들여 먹는 것은 확실히 영양적으로 좋은 것이다. 샐러리 반 줄기 정도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B1의 3분의 1 이상을 섭취하게 된다. 따라서 샐러리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원활하게 함으로써 피로를 몰아내고 스태미너를 증진시켜주게 된다. 샐러리는 위의 활동을 원활히 해주는 약효뿐 아니라 샐러리 줄기는 동상에 찜질을 하면 특효가 있고 잎을 목욕물에 넣으면 향기가 좋아 훈훈하게 몸을 덮이는 작용을 한다. 샐러리는 샐러드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야 독특한 향미와 사각사각한 촉감을 맛볼 수 있다. 마요네즈나 프렌치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에 달걀이나 치즈 등의 단백질 식품을 섞으면 더욱 좋다. 또한 피망과 같이 비타민 A를 많이 가진 식품과 함께 먹으면 효과적이다. 너무 센 것은 섬유질이 많으므로 위가 약한 사람은 날 것보다 익혀서 먹는 편이 좋다. 샐러리 씨앗은 도마도 케첩 같은 식품을 제조할 때 향신료로도 이용된다. 샐러리는 90에서 95%의 습도로 영하 0.5에서 0도씨로 저장하면 2개월 이상 보존할 수 있다. 소금,
거의 과다 섭취가 문제. 어릴 때부터 싱겁게 먹는 습관이 중요. 소금은 인류가 이용해온 조미료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비중이 가장 큰 것이다. 음식에 간을 맞출 뿐 아니라 단맛을 내는 감미료나 신맛을 내는 산미료와는 달리 영양적으로나 기초적으로 다른 물질로는 거의 대체시킬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몸에 흡수된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되어 혈액, 소화액, 조직액 속에 들어가 삼투압, 산도의 조절이나 신경, 근육의 흥분성의 조절 등에 관여한다. 이렇게 생리적으로 필수적인 소금을 인류가 이용하게 된 것은 동물을 기르고 농경을 시작한 기원전 6000년의 일로 추정되고 있다. 라틴어의 SAL에서 유래되어 솔트, 솔즈, 쌀, 셀 등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로 불리고 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라는 말 샐러리도 소금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병원에서 응급조치로 사용하는 링거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이렇게 중요한 소금이니 많이 먹을수록 좋을 것 같이 생각되나 실은 그렇지가 않다. 하루에 필요한 소금의 양이 보통 생활을 하는 성인인 경우 5에서 8g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건강한 사람이 소금을 먹지 않고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하는 나트륨의 양이 0.5g 이로 하루에 1g의 소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학자까지 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한국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략 25에서 30g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수산물이나 육류 등을 제외하고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식품에는 거의 소금이 안 들어있다. 그런데 된장, 간장, 고추장 등에서 60에서 70%, 김치류, 젓갈류에서 나머지를 섭취하고 있다. 우리의 식생활에서 밑반찬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짠 반찬은 부식비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짜게 먹을수록 건강을 해쳐서 목숨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그 원인의 하나로 고혈압과의 관계를 둘 수 있다. 소금의 섭취량이 적은 에스키모인이나 뉴기니아인, 뿌카푸카족이 고혈압 증세가 적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아직 충분한 해명은 없다. 임상 영양학적으로도 고혈압 환자에게 싱겁게 먹이는 감염식을 줌으로써 증세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 싱겁게 먹는 것이 좋은 것만은 틀림없으나 실행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갑자기 싱겁게 먹으면 음식 맛이 없을 뿐 아니라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의 경우라면 싱겁게 먹기 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씩 소금의 사용량을 줄이도록 해야 무리가 가지 않으므로 너무 성급히 소금의 양을 줄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이미 버린 엄마의 혀로 간을 맞추지 말고 싱겁게 해 주어야 한다. 갓난아이 때부터 싱겁게 음식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일생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금을 멀리하면 탈진하는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제소금이나 화학소금은 먹지 말고 천일염이나 죽염을 간간하게 해서 어느 정도 적당히 먹는 것은 건강에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